수학으로 제가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했어요. 수학은 제 인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수학의 명쾌함이 저를 붙잡아줬고, 그래도 나는 수학은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자 백진원입니다. 현재 저는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소파 옮기기 문제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부터 뭔가 수학은 계속 좀 자연스러웠던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전과목 교과서를 다 읽어봤는데 수학이 유독 저한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 적응도 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학만이 주는 명쾌함이 있어요. 완전히 이해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그때 정말 많은 위안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수학 공부에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멘토분들의 도움이 되게 컸는데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 캠프가 큰 자양분이 됐는데, 대학생분들이 또 조교님으로 오셔가지고 수업도 해주시고, 그 조교님들 중에 한 분이 이준경 교수님이신데, 제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다시 이렇게 연이 닿게 됩니다. 박사후 연구원 여러 군데를 지원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이준경 교수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고용을 해주셔서 이준경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백진원 박사님 처음 뵌 거는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조교를 하고 있었고, 백진원 박사님은 그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캠프를 왔던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조교 일을 해서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네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교 1학년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데도 똘똘한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만났을 때는 이제 10년도 훨씬 더 지나서 교류를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를 본인은 약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알아봤습니다. 물론 키도 많이 크고 체격도 많이 자랐고 하지만 어렸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잘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름 자체도 기억이 났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구나, 어려운 문제 어떻게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포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966년에 리오 모서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인데, 기획자 모양의 너비가 1m의 이제 복도가 있을 때 이 복도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넓이의 모양이 무엇이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는 문제인데, 막상 풀어보면 되게 어렵다는 게 이 문제만의 매력인 것 같고요.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 뒤로 한 58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 최종 해결까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1, 2년 정도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면서 어떤 전략이 먹힐지 탐색을 했었고, 2, 3년 동안은 어떤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잡아갔던 과정이었고요. 3년 때 딱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하게 되고, 다음에는 1년은 더 하면 되겠지, 1년은 더 하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좀 들게 되었네요. 마지막 조각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어떤 그림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 샤워를 하다가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김희설인 이제 그 유리에 이렇게 막 그림 스케치를 했어요, 잊지 않게. 샤워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다시 그리고, 노트북 켜서 또 다시 디테일 잡아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되게 붙잡았고, 마침내 그 작업이 끝났을 때는 됐다, 이제 이대로 밀고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풀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들었던 감정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약간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틀린 증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뢰를 좀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풀렸다라는 그 순간의 그 느낌에 너무 들떠서 놓치는 거는 없는지 잘 따져봤으면 좋겠다 조언을 했습니다. 풀렸다는 게 분야 연구자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되고 나서는 그 소파 문제 푼 게 내 포닥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토의할 때 백진원 박사님은 수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갑자기
아까 빨래 돌려놓고 온 거를 잊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집으로 뛰어간다든지 허당 같은 면이 있는 거죠. 허당 맞고요. 어쩌면은 일상생활을 잘 못해서 또 수학 연구에 그 완벽주의를 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면 인간 백신도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수학을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혼자 연구하면은 좌절됐을 때 이 좌절을 혼자서 결국 극복을 해야 하고요. 재밌는 게 있어도 좀 혼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기쁠 때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하면서 같이 기쁠 수 있게 되고 좌절이 될 때는 같이 새로운 걸 이제 극복해보자 라는 어떤 든든함이 있죠. 각 수학자들마다 마음속에 이제 문제 몇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7, 8개 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집착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겠죠. 근데 별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계속 바라보고 싶게 만든 어떤 별자리 같은 되게 희미하지만 점점 더 다가가면은 뚜렷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저한테는 소파난제도 그런 별자리 중 하나였던 것 같고 확실히 과거보다 요즘 진짜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위기의식도 생깁니다. 이러다가 내 직장 잃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느낌이 가끔씩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은 또 한국의 어떤 수학 실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난 정말 수학자가 되고 싶어라고 시작하면서 도전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올림피아드 1차 시험 봤을 때 100점 만점에 9점 받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학 공부했을 때 당연히 힘들 거예요.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특히 천재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못해라는 그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학계에 남게 되더라고요. 수학에 열정이 느껴진다면 끝까지 이렇게 잡고 계신다면 분명히 뭔가 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수학이란 지금까지는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학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저라는 한 인간을 잡아주는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왠지 계속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 바래왔던 신세계의 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